안녕하세요. 뻔뻔한복두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450원을 뚫었습니다. 뭐냐? 바로 환율입니다.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연일 1440원에서 1450원까지 지금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 지수 들썩이게 되죠. 그리고 가뜩이나 어제 한국은행이 2%를 상회하는 물가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지표 내놨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체감지수가 이런 이 환율 급등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AI 거품 공포 확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잘 나갔던 이 코스피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던지면서 거의 한 이틀, 3일간에 8조 정도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겠고, 역시 이런 상황이 뭔가 좀 결착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1450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1453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 시각대도 있었고, 지금 1450원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경제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이 원화 가치가 우리만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엔화 약세, 위안화 약세 동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위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약화가 되고 있다. 이건 또 어찌 보면 또 악화가 될 수 있는 또 요인이 있어요. 왜? 위안화 동조화 그리고 엔화 동조화 될 수밖에 없는 원화 자체의 어떤 경쟁력 결여가 상당히 주변 이 통화 가치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닥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00 이하에서도 1450원. 그러니까 역외 이 환율 같은 경우 적용한다면 1600원까지 지금 달라고 하는 그런 이 창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항이나 아니면 이 나라마다 원화를 바꿀 때 체감되는 이 환율 수치가 있습니다. 역외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1500원, 1600원을 훌쩍 넘어버리면 굉장히 체감도가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코스피도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의 외국인들이 이틀 3일간에 7조 정도를 뺐습니다. 던졌는데 오늘은 조금 들어오는 추세고, 반대로 또 이제 개인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는 거 집값하고 무슨 상관이냐? 엄청나게 관계가 있죠. 첫 번째, 원화 신뢰도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제일 지금 한국은행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집값하고 환율 변동성입니다. 집값은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해서 경기 일부 지역에서 들썩들썩 거린다는 소문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지 확실하게 집값이 어떤 변동성을 가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카더라 통신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성, 지금 환율이 1450원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내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도 높아지는 달러 따라가지 떨어지는 원화 쫓아오질 못하거든요. 장기 투자 못하게 되는 거고, 내수 침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들어 올리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지금 악재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장난 아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 부동산까지 이 악영향이 그냥 말아 올린다고 그러죠. 말아 올려가지고 결국에 가서 그게 빵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호 대책이 나왔던 거고, 이건 어찌 보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어떤 규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이게 부동산 시장 자체의 계속적인 상승세,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하면 아무리 금융시장을 부양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거 안 돼. 그냥 나가리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제 생태계 자체가 그냥 급속도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 부동산 폭락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호 대책이 3종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현 부채 상황은 지금 3040 빚은 엄청나게 늘었죠. 영끌에다가 B2까지 겹쳐서 뭐 상당히 젊은 사람들 상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마용성 아파트를 분명히 잡겠다. 그리고 주식 종목도 대장주는 내가 쥐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빚이 늘어버린 거고, 5060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 자체가 너무 고점에 올라치다 보니까 사줄 사람이 없어요. 손절을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 집값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급속도로 조정장에 들어가게 되면 상한 위험까지는 커지게 되죠. 그동안 일생토록 강남에 있는 집 혹은 마용성에 있는 집 한 채 건졌는데, 그 집값 갚느라고 뭐 대출 이자 이 부담들 계속해서 그 허들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위험이,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분기 가계부채가 1900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25개구, 경기도 12개 지역, 이거는 유례가 없는 규제였죠. 이런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부동산만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생태계 그리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생각한다면 부동산 시장 가격 못 잡으면 그냥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에서 나온 규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규제로만 옥죄어서는 안 된다. 공격적인 공급이 좀 나와야지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집을 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 단가가 그래도 끄덕끄덕 고개를 인정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와 준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이거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공포 심리가 포머 현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어떤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미국은 경기 호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집을 안 살려고 그래요. 구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건설업자들이 금리 상당 부분 깎아줄게 오퍼링 해도 구매자들이 물질 않아. 결국에 가서는 지금 미국도 경기 자체가 그래도 관세 여러 가지 인플레적인 악영향이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잘 견실하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하물며 우리나라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묶어야 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빠져버린 건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공급 확대 전담반을 지금 편성을 해서 필사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라는 지금 워딩까지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공급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면 규제로 몰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자금 선순환이 결국 미국의 역풍, 나스닥, S&P, 다우가 상당히 완전히 꺾여버리는 어떤 상황까지 오면 이 코스피도 지금 견딜 수 없는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거 다시 유턴됐던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금들을 좀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용산정비청 2만호 공급이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죠. 근데 지금 서울시하고 이게 지금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로 이제 완전히 100% 개발을 할 계획이고, 일단 공급이 급한 정부 입장에서는 2만호 공급도 용산 쪽은 상당히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노른자 입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지분 적립이나 토지 임대부나 이익 공유용으로 풀어버리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은 이런 공격적 공급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있겠죠. 토지 임대부 주택 고덕강일 3단지 내년 본청약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마 시기를 좀 앞당길 것 같고요. 1990세대,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강남 4구에 속해 있는, 여기 이제 3억 정도밖에 안 하죠. 토지 임대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적다. 마곡 10-2단지도 2025년 12월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나오면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3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 토지임대부로 내놓은 LH 서초 5단지나 강남 브리지힐 같은 경우는 지금 월 임대료가 35만 원, 36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의 초입지에서도 월 임대료 35만 원, 36만 원 받으면서 토지임대부, 자기의 어떤 지분을 적립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 주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이 확실한 공격적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몰아치는 어떤 집값 우상향 궤적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보이는 거고요. 일단 지금 11호 대책이 급한 김에 나왔는데 상승 열기는 일단 어느 정도 꺾였습니다. 근데 전셋값이 불안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풍선효과 계속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를 던지고 있는데, 매매가 상승률 한번 보면 지금 구리와 화성과 부천과 수원과 용인이 이렇게 막대기상으로 아주 높게 오르고 있다라는 지금 인상이 가득한데, 실질적으로 그럴까요 과연? 구리, 화성, 부천, 수원, 용인 쪽으로 부동산 자금이 강남에서 이제 마용성에서 못 사니까 이쪽으로 움직일까? 실거래가를 보시면 구리시 10월달, 그러니까 10월 15일 규제가 있은 이후의 거래들이죠. 3억 5천 하락했습니다. 인창 6단지 2억 4천, 토평마을 2억 4천, 덕현 2억 3천. 다 3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10억대 했던 아파트를 다 10억 깨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구리시 지금 거래량도 지금 11건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아니,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이런 막대기가 나오나. 그죠? 그 다음에 화성시 역시도 동탄을 위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뜯어보면 3억 7천 하락, 동탄 린스트라우스 3억 3천, 더샵 레이크 3억 2천, 레이크 유보라 3억 1천만 원, 동탄역 푸르지오 3억 1천만 원. 대부분 3억 이상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3억 이상 빠지면 굉장히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화성시 거래량도 딸랑 153건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얼만데.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근데 화성시 가격이 이렇게 막 껑충껑충 뛴다고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부천시 원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트럴 프루지오 역시도 3억 4천, 2억 8천, 힐스테이트 중동 2억 8천, 2억 8천씩. 그러니까 18%에서 22%까지 지금 빠지고 있고, 부천시 원미구 역시도 26건의 거래량이 그치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역시도 삼거마을 4억 1천만 원, 블루밍 3억 1천만 원, 삼거마을 3억 2천. 그리고 대주 피오레 역시도 3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에서 30% 지금 빠지고 있는데, 실거래가상의 지표하고는 너무 다르잖아 이게. 구리, 화성, 부천, 수원, 영인. 그러니까 이런 이 단편적 사실만 딱 보면서 요거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이 오히려 오른다는데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팩트를 보시라. 지금 거래가하고 거래량이 훅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20억 간다 막 들썩였는데 지금 벌써 식었다라는 현장의 분위기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초반에는 문의가 꽤 있었어요. 근데 호가를 단기간에 집주인들이 이제 풍선 효과 있겠구나 확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누가 여기를 무리해서 들어가겠습니까? 손절 쳐버리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호가가 들어올리는 이 거품이 너무 심하다. 결국에 가서 이거 실거래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거품 다 깨져버리는데. 그죠? 지금 코스피 시장도 4,200선을 지금 찍었다가 오늘 4,000선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것도 일각에서는 거품 아니냐, 이런 어떤 말이 나오기까지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과 코스피 시장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코스피 시장은 비투를 할 만큼 25조 플러스 예탁금까지도 지금 88조, 거의 100조가 지금 유입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뭡니까 이거 지금? 20억 간다고 그냥 입으로 들어 올리는 거, 이거 아무런 자금적 유입 효과가 없는데, 돈이 기본적으로 흘러다니고 있지 않은데 당연히 분위기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8,000을 지금 버티고 있네요. SK하이닉스도 58만원 정도, 60만원 선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밤에 거의 미국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주식 종목들이 거의 나가리가 됐습니다. 3%에서 7%까지 떨어졌는데 당연히 지금 예탁금 88조이면 그러니까 대기 자금들이 버티면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개미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가는 거 떠안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뭔가 좀 건전하게 우상향적으로 쭉 흘러가면 오히려 이제 개미들이 떠받치는 어떤 장이 조성이 되고 이게 만약에 획가닥 디비져 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제 작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자금의 유입은 주식시장 쪽으로 꾸준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이 공포 심리가 다르죠. 미국은 지금 AI 거품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모든 이 주식들이 지금 급락 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상당히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 전망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은 그런 어떤 또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율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이 지금 건전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결정적인 건 환율이 내려가야지. 그죠? 외국인 매수세가 대거 들어오고 또 개미들이 사고 이래버리면 시장 자체가 건전성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1450원까지 올라쳐버리면 조금은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공포지수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 S&P 보이지 않는 공포지수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좀 완전히 장이 그냥 날아가고 있고 엔비디아 3.65, 마이크로소프트 1.98, 아마존 2.8, 팔란티아는 뭐 6.84까지 아니 거의 지금 팔란티아는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어마무시한데 단순히 공포심리 때문에 거품론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와 어마무시한 거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오른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 문제란 얘기죠. 양자 부분은 제가 어제 강조해드린 아이온 Q 부분만 얘들만 지금 뭐 반짝 반딧불처럼 반짝였고 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 7%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논란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AI 거품 자체가 상당히 지금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나 주식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어떤 상황으로 좀 단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증시에도 좀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오늘 니온게이자 신문도 지금 뭐 10% 정도 리크루트 이 주가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니케이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거품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식시장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왜 주식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냐 고스란히 기승전 말아 올리는 그 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이 호재 외에 모든 악재를 다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아파트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멀티플이 높아 너무. 지금 전세 가격 보세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건 결국에 가서는 집값이 11% 오를 때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39였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어.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못 따라간다는 건 매매가가 거품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엄청 실이 그냥 올랐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근거 없는 가치 위에 계속해서 디딤돌을 놨던 거예요. 허공에다 디딤돌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돼요. 왜? 기대 심리 때문에. 근데 결국에 가서는 허공에 놓은 디딤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죠. 너무나 거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다시 부동산만은 오를 거라는 아주 근거 없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11월, 12월 장세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주식시장과 연동해서 얼마나 한국의 아파트 시장 자체가 가격의 대조정기를 맞게 될지. 그리고 주식시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비투하지 마시고요. 자기 소득의 기준을 넘어서는 이 주식 투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투명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밀어붙이시면 안 돼요.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잘라가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나스닥이 완전히 폭락 상황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 공포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한일, 아시아 증시도 지금 들썩거린 그런 어떤 상황에서 조금 식어가는 어떤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1450원 환율을 뚫어버린 것 자체가 이게 환율 자체가 모든 경제를 읽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요 추이를 좀 잘 보시면서 내가 어느 타임에 진입을 해야 되고 어느 타임에 빠져나와야 될지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값은 11월, 12월 대조정기를 겪게 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